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8월 달 방송 이제 녹화 시작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주제로 잡은 거는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에 대한 요즘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선생님이 뭐 자살을 한 경우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 오은영 박사의 그런 어떤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죠. 제가 만들어 놓은 공부 방법은 일단 두뇌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공부 방법이라는 게 두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그 정보 처리 방법에 따라서 두뇌가 사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8월 달에 요게 확대가 왜 여기 있네요. 이게 좀 바뀌었네요. 네. 8월 26일 요거는 인제 밴쿠버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월 27일 일요일 오전 6 시에 6 시서부터 8 시까지 하는 그 공개 강좌인데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희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다가 요 지금 보이시는 데서 아마 요 뭐 해상도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QR 코드 스캔하면 이메일을 바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 그거죠.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뇌가 정보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접근 방법이요. 물론 공통적이면서 기본적으로 접근할 것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부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기억력도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요번 이 공개 강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상은 누구나예요. 부모님들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도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인제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일단 등록만 하시면, 등록 이메일을 요 QR 코드로 해 가지고 하시면은 제가 저희 나중에 아마 8월 한 10 일 10 며칠 정도 돼서 이메일로 인제 줌 링크 셋업해서 보내 드리고, 아마 8월 20 일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인제 리마인드 삼아 보내 드릴 예정인데, 여기서 다루는 게 이제 이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른 기억력과 공부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게 교권의 문제도 그렇고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 오은영 박사가 접근하고 있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두뇌가 정보 처리하는 방법에 따른 건데, 어느 방법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계속 갈등이 생기고, 뭐 한쪽이 이러면은 이쪽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풍선 효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막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요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인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인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왜 뭐 예전에 그러죠. 이게 저희 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유교 철학? 유교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사람들은 뭐 유교도 저희 종교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인제 있고, 종교만큼 그렇게 인제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인제 굉장히 과거에는, 인제 요즘은 아니겠지만 과거에는 많았잖아요. 근데 유교가 철학을 넘어서 종교처럼 돼 버린 데는 뭐 아무래도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인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유교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이 갈등이 만만치는 않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제가 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오은영 박사의 접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인제 이번부터 포맷을 쪼끔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7월 달까지는 인제 1 부, 2 부, 3부 막 이렇게 나눴잖아요. 시간대가 인제 쪼끔 지나가면 나누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이게 인제 한 주제를 묶어서 주제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두 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오은영 박사의 접근법은 인제 따로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고렇게 해 가지고 두 개의 그 파트로 나눠질 텐데 시간의 구애 없이 30 분이 되든 1 시간이 되든 이 내용을 인제 쭉 이어서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제가 바뀌면 고때 인제 다른 주제로 하나를 만들고 또 그러니까 이게 방송분이 하나로 나가게 될지 두 개로 나눠져서 1 부, 2 부로 나가게 될지 이거는 인제 그때그때마다 주제를 다루는 정도의 내용에 따라서 인제 제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쭉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 부, 2부 이런 것들을 인제 없애고요. 뭐 있기는 있죠. 예. 예전처럼 시간에 따라서 짧게 끊고 이런 것들은 없애고 그냥 내용에 따라서 나눠 가면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인제 제가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뭐 많이들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먼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교사들의 인권, 교권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접어 놓고 학생 인권을 먼저 인제 잠깐 다루자고 한다면은 학생 인권은 간단하죠. 이게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두뇌 능력을 발달을 시켜 가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폭력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오히려 역으로 갑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폭력이라고 하는 게 강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폭력에 여기는 저 언어 폭력도 들어갑니다. 언어 폭력이 "너 뭐." 욕을 해 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내 주장을 펼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사회에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떻게 되냐면은 학생들이 여기서 반항을 하죠. 많은 학생들은 반항도 못 합니다. 왜냐? 반항을 하면 더 두들겨 맞잖아요. 학교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고라도 반항을 하는 학생들이 또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아마 이 외부로 밝혀지지 않은 암암리의 흘러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인제 쭉 이렇게 좀 보면은 이거는 저희 때 중고등학교 때의 이야기를 인제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는 뭐 요즘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학생들이 뭐 선생님한테 반항을 하냐,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뭐 저희 밀치고 이렇게 하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들은 걸로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는 경우는 밤에 선생님이 한번 길을 가는데 학생 하나가 그냥 어두운 데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저희 넘어뜨린 다음에 몽둥이 들고 죽인다고 그래 가지고 싹싹 빗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들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항이 드물 요즘만큼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없었다고 할 수도 없었던 게 과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은 폭력으로 가르치고 폭언이나 폭력으로 가르치면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폭력과 폭언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는 아이들이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될 가능성이 높다. 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폭력을 사용하고 폭언을 사용하면 학생들은 그 폭력과 폭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다가
고등학생쯤 한번 돼 보세요. 덩치가 성인이에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들하고 그 육체 물리적으로 맞붙었을 때 이게 선생님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요즘 나오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초등학교, 예, 초등학생들에게서 인제 많이 보이는 이유가 초등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물리적으로 억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아직 등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예.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가도 아마 여러분들 그 이 장애 제가 인제 그 이 자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부모님들 그 교육하는 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인제 많이 하면서 그 들은 거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야기들을 보면 성인이 돼 갈수록 그 힘 감당 못 해요. 심지어는 7-8 살짜리 꼬마라도 그 저희 뭐야 억압해 가면서 그 아이들을 강압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거 감당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학교는 오죽하겠어요. 예. 거기다가 부모님도 아니고 그 저희 선생님 아무리 그 권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보면 부모님은 내가 생존해 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이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인제 벌어지는데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학생들이 여러분은 뭐 이거는 그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두들겨 맞는 학생들이 학교에 앉아 가지고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 공부에 집중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칭찬을 받는 학생이 그 학교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했을 때 효율이 높을까요? 흔히 얘기하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칭찬받는 아이들이 학교 공부의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맞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사실상 이 교육의 현장에서 이게 극과 극으로 갑니다. 둘로 나눠져요. 이게 체벌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폭력, 이거는 언어 폭력도 포함을 합니다. 언어도. 예, 언어 폭력도 여기다 포함을 합니다. 이 물리적인 그런 어떤 폭력뿐만 아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냐면요. 잘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는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체벌을 안 당하고 오히려 칭찬이 들어가니까요. 너는 체벌 안 당할 만큼 잘했어. 라고 하는 칭찬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체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맞을까 봐 겁을 내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숙제 안 해 가면 뒤에서 그 수업 시간 그 내 차례 올 때까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앞에서 막 있다가 끝날 때쯤 선생님이 저기 뭐야 "숙제 검사한다." 뭐 한다 그러면 "안 해 왔다." 그러면은 어차피 끝나고 나면은 두들겨 뭐 끝나는 시간 다 돼 가면은 그때부터 매타작에 들어가니까 그 하루 종일 수업 시간에 집중이 되는가? 안 돼요. 왜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예. 그냥 먼저 맞아 버리고서는 인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나마 뭐 앉아서 선생님 얘기를 듣든 말든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인제 또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레벨이 쭉 올라가죠. 그러면 과연 공부가 될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접근법은 이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여기에 들어가요. 딱 둘로 가른다. 이쪽은 생존, 확률을 높여가고 이쪽은 도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벌과 폭력, 언어 폭력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도태시켜서 공부를 잘하라고 때리는 이 체벌이 오히려 공부와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100%다 그렇지는 않죠. 개인에 따라서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다가 이제 하면은 공부를 또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들도 없지는 않고 또 이렇게 잘 나가던 학생들도 어느 순간 한번 추락하는 것도 뭐 없지는 않고 이런 경우들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접근법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게 학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학교는 사실상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현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은 어디서 오냐면은 연구실에서 되죠.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놓고 연구를 해 가면서 "이럴 땐 이러고 이럴 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효율이 쪼금이라도 높더라." 이게 인제 제가 지금 요번에 저희 학회 중에서 저희 런던에서 있는 학회 중에서 하나 제가 저희 학회장을 맡아 가지고 인제 거기를 가서 학회를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 학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인제 인클루시브 에듀케이션이라 그래서 인제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자폐라든가 이런 쪽 이게 인제 제가 학회장을 맡고 있고 인제 거기에서 인제 제가 주관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인제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인 교육에 대한 건데 인제 이거를 두 개를 인제 섞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이 아니라 제 학회를 하는데 이 두 개의 학회에서 인제 가서 보면 참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말 그대로 스트레스 없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성적 효율이 늘고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하면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렇게 되더라. 이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학교에다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가져가서 그걸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현장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왜 현장에는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딱 구분이 돼 있고 이런데 보통 실험의 세팅에서는 교실 하나 또는 소규모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선택한 그룹에서 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이 셋업한 것과 거의 일치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일반 교실에다가 적용을 시키라고 하니 이게 일반 교실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게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도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뭐 지성의 전당 어쩌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맨날 인제 그런 명칭으로서 대학을 호칭을 인제 불렀는데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면서 지식과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마치 굉장히 레벨이 올라간 것처럼 하는데 고등학교랑 큰 차이가 없죠. 예. 물론 폭력은 없지만 그리고 수업 들어오는 것도 그 사람의 자신이지만 성적이라는 걸 가지고서 놓고선 "너 이랬어? 너 이랬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은연중에 권위나 이런 것들을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권위에 억눌려서 그런 사람들이 부당하게 저희 막 요구하고 강압할 때 그것을 뭐 이렇게 반항하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돼서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도 벌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오거든요. 인제 그 이유를 인제 쪼금 이따가 인제 좀 더 설명을 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줄이고자 해서 연구 결과들을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고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자.' 그래서 왔는데 인제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죠. 예. 여기서.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교사들의 권리죠. 예. 학생들의 권리는 인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인제 연구원들이 제일 간과했던 부분이 아마 교사들의 권리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권위나 이런 것들이 있고 가르치는 입장이다.'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쪼끔 무시를 한 거죠. 학생들이 뭐 반항을 해도 일단 '가르치는 사람한테 반항을 할 수 있을까? 반항을 하지는 않겠지. 몇몇의 문제일 뿐이겠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문제아이들의 그런 어떤 문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인제 여기에 부모들이 개입을 하면서 뭐 부모들이 개입할 때는 이유는 하나죠. 아이들의 성적이나 더군다나 인제 학교 생활에서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또 부모들 중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들의 권리를 눌러가면서 인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인제 점점 더 이제 불거지게 되는 그러니까 인제 악순환의 그런 어떤 고리에 빠져드는
그러한 인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것에 빠져버린 것은 교사 자신들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학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집에서 부모님과 자식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요즘은 뭐 오춘기다 중학생들은 뭐라 그러죠? 그 진짜 그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그 나이대라 그러고, 또 고등학생들 가면 뭐 심지어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왼수 안 되면은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까지 가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죠. 제가 만나 봤던 사람들 중에는 부모 자식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해서 모든 이야기들을 언어로서 서로 주고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게 인제 표면적인 그런 어떤 갈등이 보이지 않는 것과 내재된 갈등이 보이는 거는 쪼금 다릅니다. 예. 실제로 이 갈등이 없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가족 관계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가족들은요, 제가 본 가족들은 어떤 거냐면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끊임없는 대화가 오고 가고 의견 얘기를 해 가면서 서로의 의견 교환이 자연스러울 때예요. 네. 그런데 대화가 별로 없으면서 같이 그냥 원만하게 살아간다? 이거는 사실상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럴 때는 불만을 끌어내서 표면화시켜서 실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내재하고 있는지를 말 그대로 끌어내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제 자식이 뭐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런데 한순간 돌아서서 부모님은 한숨 쉬면서 '아 얘는 이래. 그래서 뭐 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서 이렇게 키우고는 있는데 근데 뭐 새벽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저희 새벽까지 술 먹고 뭐 저희 밤에 들어오지도 않고 외박하고 뭐 저희 술 담배하고 막 이러는데 뭐 이제는 뭐 그냥 자기 그렇게 살겠지.' 하는 걸로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이제 저한테도 인제 가끔 연락이 오면서 인제 그런 분들이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버려 두시는 부모님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개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두 가지가 보기에는 완전히 극과 극을 가면서 한쪽은 편안하고 잔잔한 호수 같고 다른 한쪽은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죠. 충돌이 일어나는 쪽은 인제 결론은 딱 하나가 되겠죠. 어쨌든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와 그 생각이 같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튕겨져 나가요. 근데 오히려 위험한 쪽은 이 저희 조용한 쪽이에요. 마치 그 밑에 여러분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안에 마그마가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호수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잔잔한 호수예요. 예, 실제로. 예. 여기 보면은 옐로스톤 같은 곳, 한국에는 백두산 같은 곳도 있죠. 한라산이 호수가 있나요? 물이 좀 고여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그마가 버글버글 끓는 마그마가 있는데 얘네와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닿는 순간에 폭발을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물을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에다가 들이부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 뭐 물보다는 기름 있는 데다가 물 붓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터지잖아요. 잔잔해 보이는데 이게 터질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 사실상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죠. 부모님은 "나 포기했어. 그럼 나는 내 멋대로 하면 돼." 그럼 내 멋대로 하면 되는데,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집을 나가서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되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크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되냐면은 양쪽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딱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해관계를 가지고서는 붙들고 가는 상태에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잔잔한 호수같이 보이는 경우에는요, 주로 어떤 거냐면은 답답함이 계속 쌓여가요.
왜냐면은 아무리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친구들하고 백날 놀고 이렇게 해 봐야 돌아서면 허무하죠.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뭐 내가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또 뭔가를 내가 희망하는 거는 있는데 딱히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여가요 오히려. 그러다가 인제 작은 불꽃 하나라도 탁 튀기면 폭발을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아마 주변에 있는 그 예들을 보면은 쪼끔은 인제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제가 더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인제 제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일단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일단 선생님들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와 자식으로 넘어가서요. 네. 이 관계를 넘어가서요.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원만하게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치 친구처럼 지내는 이런 가족은 사춘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이 부글부글 끓는 혈기왕성함은 어쩔 수 없어요. 예. 하지만 정신적으로 오는 속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마치 친구처럼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친구같이. 친구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 사춘기를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넘기기 힘든 경우가 어떤 건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사람일 때예요. 가르치는 경우. 가르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너는 이거 왜 이렇게 했니?"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인제 저희 부모님들 수업할 때마다 이제 쓰는 제일 처음에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하고 있는 말을 종이에다가 쭉 한번 하루 정도치만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르치려 하는 것, 제재하는 것,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말, 이 말 빼고 내가 아이에게 하고 있는 말이 몇이나 되는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비율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이쪽이 훨씬 많다. 제재, 가르치는 게 많다.' 그러면 이 아이는 한숨 푹푹 쉬고 산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네. 아닌 경우는 딱 하나예요. 이쪽이 호랑이 호랑이 뭐죠? 엄마? 호랑이 교육법? 타이거 맘이라고 그러죠. 호랑이 엄마. 예. 호랑이 엄마 교육법 이런 경우는 쪼금 달라요. 근데 이게 되려고 하면 아이가 딱 바라봤을 때 내 부모님들이 나보다 논리적인 사고나 이런 생각하는 게 월등히 뜨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나도 보면서 '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저 정도니까 나도 진짜 저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해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재도 받아들이고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 경우에만 이렇게 딱 먹히는데 이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예.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거냐? 가르치는 분들이 자식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가끔 그래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아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뭐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그런 어떤 명목 하에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교육 방법을 내가 원하는 쪽만 갖다 끼워 맞춰 가면서 아이를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눈에 오류가 하나하나 다 보여요. 네. 논리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그럼 아이들이 어떨까요? 엄마 아빠를 우습게 봐요. 네. 엄마 아빠를 우습게 봐요. 특히 엄마를 우습게 봐요. 만약에 예전 같은 경우에 저희 때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아빠 같은 경우 아버지 쪽이나 이런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논리적인 그런 갭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엄마랑은 계속 부딪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엄마 아빠의 그런 어떤 비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냥 딱 봐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님들이 만만해져요.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만의 콩떡 이렇게 쓰는 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만만의 콩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등치가 커져 가고 내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왜 들어요? 맨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르치고 제재하는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이의 사춘기 뭐 사춘기도 아니죠. 뭐 오춘기는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의견을 강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이런 거 이렇게 해 보는 거 어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야 이건 이거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펜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야 이거 저기 여기 펜이 있는데 여기는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야 너는 이런 거 왜 가지고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든가 이렇게 해요. 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제약을 하고 명령을 하는 거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제약한다는 게 "너는 이걸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줘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따라야 돼." 또 가르친다는 게 "이건 이거야."라고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친다는 건 "너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멍청이야." 이거를 말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아이의 귀에 딱 들어가게 못이 박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명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예 손을 놔 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하면은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잔잔한 호수 같아 보이는데도 가르칠 이제는 능력이 점점 가르쳐도 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인제 손을 벗어나니까 이젠 내 손을 떠나가니까 그냥 쳐다보면서 걱정만 하면서 한숨만 푹 쉬면서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시한폭탄을 점점 안고 살아가는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요 부분은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후에 가서 한번 뭐 기회가 될 때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들이 차라리 중고등학교처럼 아이들이 등치가 커서 '아 이제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아마 내 할 일 하고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애들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 말고 좀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쪼끔은 어떤 면에서는 무기력해지는 쪽으로 흘러요. 무기력해지는 쪽으로 흐르니까 인제 부모들의 어떤 이 장난감처럼 아니 그러니까 장난감이라고 하긴 못하고 타겟이 되는 거죠. 만만한 모습이 보이고 '아 이거 얘는 이래서 뭐' 이렇게 선생님들의 어떤 주장이 줄어드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부모들이 딱 봤을 때는 얘는 만만하니까 내가 원하는 내 자식을 뭐 대학에 보내기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강요를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휘두를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접근법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쪼끔 극단으로 몰고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자살의 경우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인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는 아마 이제 학생을 제 자식이 학생인 경우 그런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계신 분들은 아마 쪼끔은 인제 그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들의 타깃이 되고 그러면 부모님들의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 나오는 게 뭐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어디로 가죠? 학원으로. 왜? 학원은 돈을 내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네가 갖고자 하는 곳이고 네가 성적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해야 돼."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가 의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 뒤처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도 쪼끔은 들어가 있고 완전히 아니라도
그다음에 부모도 그걸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돈이라고 하는 재정적인 그게 들어가니까 이게 선생님의 그런 어떤 그 학원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이 가르침은 좀 더 확실하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학원 선생님들은 제가 사교육에서 얘기했지만 연구를 해 가면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죠.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럴까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학생이 들어야지 가르치는데 수업하다가 "너 이거 왜 안 들어?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이게 가르치는 게 되죠. 이것도 가르치는 게 되죠. 가르침이요. 그죠? 가르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이 "선생님은 지금 뭐 자기는 그렇게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만만하게 보여요. 네. 학원은 차라리 내가 돈을 내고 가니까 내가 종속이 돼서 스스로 처음부터 종속이 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항을 할 그 확률이 줄어들지만 또 학원 선생님들은 또 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을 억압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그 학생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그게 쪼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인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기력하게 그냥 주어진 대로 가르쳐 가면서 그 할 일만 하고 끝을 내는 정도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위치가 점점점 스스로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인제 가르치기 때문인데 자 이거를 초등학교로 내려오니까 인제 더 문제인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은 워낙에 그 이 혈기왕성해지면서 막 이렇게 덤비기도 하고 막 그 이러다 보니까 저희 뭐야 선생님들도 어쩌질 못하는데 초등학생들은요 아직 덩치가 작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가르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 지금 쉬는 시간이었는데 화장실 가니? 너 여기 앉아서 지금은 이걸 해야 돼. 네가 이건 안 하면은 이게 문제야." 막 이렇게 가면서 하다 보니까 "너는 문제아야. 너는 말을 듣지 않는 아이야. 너는 가르치는 걸 받지 않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야. 너는 배우지 않는 아이야. 너는 가르쳐 줘도 모르는 아이야."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분들은 그 자체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 방식이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이야. 너는 문제아야.' 이거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겐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경우와 똑같아져요. 뭐냐? 선생님들이 완벽해서 진짜 '아 저 선생님 내가 진짜 좋아.' 제가 언제 한번 학생 13 살짜리 학생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는 저희 선생님들 중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니?" 그러면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한 10명 정도 있으면 한두 명 정도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1 명, 어떤 아이는 2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8 명 이 9 명은 어떻게 생각하니? 아 웃겨요. 그 사람들 자기들 선생이라고 그러지 저희가 볼 때는 선생 아니에요. 그냥 거기 앉아 가지고 우리 가르칠 뿐이지. 이렇게 대답해요. 예. 그게 제가 그 12 살에서 한 4-5 살 있는 아이들을 에게 질문을 해 봤을 때 그 나온 그 평균이 그래요. 예. 물론 아니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예. 다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는 아이들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덤벼요. 할 수 있으면 덤벼요. 힘이 되면 힘으로 반항해요. 이게 진짜 그 문제의 핵심이에요.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도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가르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는데? 도대체 걔네들을 교육을 어떻게 할 건데? 그쵸? 자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거는 하나를 더 따로 만들어서 조금 간단하게 인제 그 주제만 바꿔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